자, 단어 뜻만 보면요.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건데 그냥 무작위적으로 아니고 수가 된 형태를 우리는 수열입니다. 이때 요 규칙 중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일정한 차이. 두 번째, 일정한 비율입니다. 일정한 차이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일정한 비율이라고 해서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한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특징을 좀 많이 잡고 갈 거고, 특히나 얘 오늘 배울 등차 수열 특징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차이, 일정한 비가 아닌 규칙이 있는 수열, 그 규칙을 찾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귀납법으로 그 규칙을 찾아서 궁극적인 목적은 수열은 첫 번째, 그렇다면 n번째에는 무엇이 나열되는지 이걸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수열의 합은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n번째가 뭐가 나오는지 일반항을 구하셔야 되고, 그 일반항을 토대로 뭘 구하셔야 되냐면 수열의 합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마지막 보이지 않는 규칙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는 귀납법을 사용할 때, 귀납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관찰이에요. 그래서 나열을 해놓고 규칙을 관찰하셔서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일 마지막 단어 수학적 귀납법 그때 나갈 거고, 오늘은 얘만 나갈 겁니다. 등차 수열. 내일 얘를 나갈 거구나.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등차 수열이 뭔지를 좀 배울게요. 등차 수열입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 2, 4, 이렇게 나야 돼. 뭐 들어오겠니? 당연히 10 들어오겠지. 여기는 그렇지. 차이가 얼마로 일정해? 두 한 칸이 플러스 2로 일정하거든요. 자, 이때 제일 앞에 쓰여진 얘를 초항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나타내냐면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요.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세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은, 여덟 번째 항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때 요 일정한 차이 있잖아요. 일정한 차이를 뭐라 부르냐? 공차라 부릅니다. 나타낼 때는 D, 디퍼런스라고 해서 D로 나타내요. 자, 그럼 특징을 보자 얘들아. 네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에서 2가 몇 개 더해졌어? 3개 더해졌지. 여기까지 이해돼? A4는 A1에다가 2를 3번 더했어. 자, 여섯 번째 가볼게요. A6은 첫째 항에서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더했어. 물어볼게. 요 쓰진 않았지. A10이야. 자, 얘는 2를 몇 번 더했겠니? 9번 더했겠지. 그럼 물어볼게. n번째 항이야.
첫 장에다가 몇 개의 2를 더했을까? 그치, n-1개를 더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내냐면 AN, n번째 항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요 식의 형태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여기서 알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알아봅시다. 전개해 볼게요. 자, 그럼 물어볼게. n에 관한 몇 차식이니? n이 몇 차예요? 1차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야. 두 번째 특징. 그렇다면 n의 개수는 뭐니? n의 개수. 공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상관이 없지만 수열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대수문제를 풀 때는 얘가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안 알려주고 그냥 수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무슨 수열이란 뜻이야? 등차 수열이란 뜻이야. 여기까지 되겠니? 그리고 그때 n의 개수가 뭐다? 공차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아마 책에 안 써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일반적으로 A를 3, D를 4라고 주고, 이렇게 가자. 예를 들어서 A3이 27, A8이 21에 등차 수열이야. A12 구하래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풀이랑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풀이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A3이 27이에요. 그럼 일반항으로 는 5, D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리고 대입해, A1은 29구나. 그러면 A 플러스 11D 29만은 11 18 해서 구해주면 돼요. 틀린 풀이는 아니야. 알겠지? 근데 잘 봐. 얘들아, 두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이랑 몇 칸 차이나? 세 칸 차이 나지. 그 차이만큼 2를 더한 거랑 똑같거든? 그럼 잘 보세요. 다섯 칸 차이야. 얼마 차이 나니? 여기서 이거 빼면 여기까지 이제 되겠지. 그 다음 A12야. 몇 칸 차이니? 4칸 차이지. 그럼 3 빼주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을 알고 있대. 요 칸수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지, 굳이 일반항을 다 일일이 구해서 구할 필요는 없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것보다는 봐봐, 여기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지, 그치? 자,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의 개수가 공짜. 그럼 뭐로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n,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 27이 나와야 돼. 그럼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27이 나와야 돼. K 얼마겠니? 30이겠지. 그래서 일반항이 요게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맞지? 3, 8 그럼 12 넣으면 18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뭐냐?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정확히 말하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 얘가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난도 문제로 갔을 때는 함수로 푸셔야 돼요, 수열을.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 문제 풀 때 꼭 유념해서 칸수에 좀 집중해 주시고 예를 들어 볼게요. 등차 수열이 100, 97, 94 이렇게 진행하고 있대. 자, 처음으로 음수가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럼 일단 공차가 얼마니?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우린 얘를 기억해서 뭐로 시작하셔야 돼?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 그 다음 첫째 항이 100이라는 얘기는 n에다 1 넣었을 때 100 나와야 되거든? 그럼 뭐가 필요해?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대요. 자, 얘는 자연수야. 얘보다 큰 자연수가 이제 3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얘를 꼭 기억하셔야 돼.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5, 9 이렇게 진행된대. 처음으로 100보다 큰 수가 나온대. 자, 플러스 4n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3 빼줘야겠네. 아, an이 얘네. 얘가 뭐보다 커? 100보다 크대요. 아, n은 26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등차 수열에.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에 좀 특이한 애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애가 있어요.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되겠지. 봐봐. A1과 A2와 A3, A4, A5가 등차 수열이래. 그럼 얘를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실 거 봐봐. 양 끝끼리 더하면 얼마니? 그 앞에 끝끼리 더해도? 근데 그건 뭐야? 얘 2배야. 한마디로 뭐냐면 얘는 가운데 항이 2배야. 얘도 가운데 항이 2배야. 그러면 A3은 양 끝에 합에 2를 나눠줘. 즉 평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점의 개념. 요거든. 자, 얘가 왜 중요하냐? 조금 이따가 등차 수열의 합을 배울 텐데 등차 수열의 합의 핵심은 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차 수열 합 들어가시면 요 등차 중항 가지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207쪽까지 먼저 푸시면 되시겠습니다.